이번 주 멋진 신세계 보면서 내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설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계를 찐으로 좋아하는 거 다 보였잖아요. 옥탑방에서 먼저 입 맞추고 창고에서 구해준 세계 붙잡고 울고 이 여자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근데 돌아간다고 해요. 보름 후에 사라진다고 해요. 라디오에서 요녀의 별이 보름 후 사라진다는 말 듣자마자 직감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 별이라는 걸. 그 별 덕분에 현대에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든지. 엄마가 못 오는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그 말 듣고 설이는 세계를 또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얘기해줘요. 자기는 보름 뒤에 돌아갈 거라고. 이제 와서 간다니. 이 구도가 너무 잔인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봤어요.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금보살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작가님이 설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끝내진 않겠지? 그렇게 붙잡고 봤는데 12회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중 타임슬립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9살 때 한 번, 드라마 시작할 때 또 한 번. 이게 밝혀지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설이도 헷갈리고 시청자도 헷갈리고 사실 작가님이 처음부터 우릴 단단히 속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았어요. 오늘 제대로 풀어볼게요. 11회 시작부터 가볼게요. 설이가 조선에서 눈을 떠요. 트럭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현생 설이. 그 의식이 조선 단신 몸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무녀가 의원을 부르는데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의식만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도무녀 말을 듣는 거예요. 도무녀가 혜성 이야기를 꺼내요. 붉은 혜성이 어젯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가께서 돌아온 후부터라고. 생과사가 시줄과 날줄처럼 엉켜 있어서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혜성이 제자리를 찾으면 설이의 혼이 이끌린다고도 해요.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예요. 혜성이 복선이었다는 게 여기서 확인됐어요. 비니에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이가 이걸 들어요.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조선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현생에서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설이와 달수 회장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세계가 큰 충격에 빠져요. 거기다 BOJ 신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지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돼요. 여론이 거세지고 주가가 폭락해요. 달수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결국 문도가 그룹 경영을 맡게 돼요. 이제가 이연을 무너뜨릴 때 쓴 방식이에요. 주변을 먼저 치고 본인을 고립시키고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문도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300년 전 함정이 2026년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세계가 다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데 설이가 먼저예요. 울먹이면서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말을 쏟아내요. 일주일 넘게 깨어나지 않아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계산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설이가 세계를 끌어안으며 울어요. 조선에서 의식만 있는 채로 갇혀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세계가 없는 그 공간이 얼마나 길고 낯설었는지 그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11회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설이가 모테이를 찾아가요. 자신이 곧 떠날 것 같으니 세계를 지켜달라고 부탁해요. 모테이가 그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문도한테 협력하는 척 손을 잡으면서 창립기념식에서 세계를 TF팀 본부장으로 끌어들여요. 문도는 모테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는데 모테이가 세계를 안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테이도 세계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에요. 봐주지도 않는데 사랑이라니. 이쪽도 슬픈 사랑이네요. 근데 창고 사건이 터져요. 동료 배우가 건넨 물을 마신 설이가 창고에 갇혀 의식을 잃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올라와요. 부모와 함께 차 안에 갇혀 죽어가던 기억이에요. 동반자살 시도 사건이에요. 설이가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거예요. 세계가 제때 달려와서 구해요. 정신을 차린 설이가 감정을 터뜨려요. 갇혀있는 상황에서 또 죽는 줄 알았다고. 마음 따위 쉽게 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계가 자꾸 살고 싶게 만든다고. 그게 어떡하냐고. 이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냐면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12회로 넘어갈게요. 이번에가 제일 헷갈렸어요. 두 번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 봐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설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린 시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할머니와의 기억이에요. 동반자살 이전 기억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잘 안 잡혔어요. 설이도 몸주의 영혼이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걸로 오해해요. 그러다 금보살이 한 말이 기억하여 영혼과 기억은 같이 간다고. 이 말이 힌트예요.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의 설정을 뒤집어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설이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강단심 영혼이라면 이 기억이 있을 수 없어요. 강단심은 조선 사람이에요. 9살 설이가 부모와 차 안에 갇혀 죽어가던 그 기억, 할머니 손잡고 자라던 그 기억이 강단심한테 있을 리 없어요.
영혼과 기억은 같이 가니까요. 이 기억들이 돌아온다는 건 지금 설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원래 신설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원래 신설이 영혼은 어디 있었던 거냐고. 여기서 이중 타임슬립이에요. 9살 설이가 차 안에 갇혀 죽어가던 그 순간 영혼이 바뀐 거예요. 원래 신설이 영혼은 조선으로 갔고 강단심 영혼이 현대 설이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빈이가 아니에요. 영혼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9살 이후 설이가 연기력을 잃고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영혼이 들어온 거니까요. 드라마 초반에 설이가 무명 배우인 이유, 한때 연기 신동으로 불렸는데 사고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설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동이었던 건 원래 신설이 영혼이고 사고 이후 달라진 건 강단심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조선으로 간 원래 신설이 영혼은 강단심으로 살았어요. 이연을 만났고 이재한테 이용당했고 사약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생이라고 부르던 그 서사가 사실 전생이 아니에요. 신설이 영혼이 조선에서 경험한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설이가 이영과 단심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전생 기억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기억이에요. 다른 몸,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또 다른 자기 자신의 기억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설정인지 생각해보면요. 설이가 이연을 연모했던 게 전생 기억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몸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에. 그 사람이 현대의 차세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설이가 세계를 향해 이렇게 깊이 끌리는 게 단순한 현생 감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살아서 겪은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시작쯤 혜성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에 두 번째 영혼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강단심 영혼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원래 신설이 영혼이 자기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각자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설이가 어린 시절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이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강단심 영혼이 있던 자리에 신설이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금보살이 처음엔 강단심 영혼인 줄 알았다가 다시 보더니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장면이 이걸 확인해줘요. 영혼이 바뀐 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화로 설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단심 영혼이 조선으로 돌아갔으니까 신설이 영혼은 이 몸에 남아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퍼즐이 맞아떨어져요. 드라마 1회에서 설이가 자신을 희빈 강씨로 생각하는 건 어릴 적부터 조선에서 살았던 설이가 9세 이전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꿈 정도로 생각하고 조선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근데 12회에서 설이가 어린 시절 기억을 찾아가는 건 신설이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갇힌 곳에서 몸부림치던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살린 거예요. 같은 몸 안에서 영혼이 두 번 바뀐 거예요. 이중 타임슬립.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설이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강단심으로서의 기억이랑 신설이로서의 기억이 한 몸 안에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기억이 자기 건지 어느 감정이 자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가 헷갈리는 것도 당연해요. 설이 본인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걸 설계해 놓으셨던 거예요. 1회부터 지금까지 우릴 단단히 속이고 계셨던 거예요. 13회 예고 얘기해 볼게요. 설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왔기 때문이라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신설이 영혼이 자기 몸, 자기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강단심으로서가 아니라 신설이로서 여기 있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급격히 나빠져요. 설이가 현생에 남는 것에 대가가 따르는 구조일 수 있어요. 금보살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괜찮냐고 묻는 장면이 이 복선이랑 연결돼요. 설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기 남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달수 할아버지 얘기도 나와요. 문도 편든 게 페이크였어요. 그동안 당하고만 있는 세계를 보는 게 답답했는데 이제야 반격의 이야기가 펼쳐질 준비를 합니다. 달수는 계획이 있던 거예요. 문도 아들 서준이를 달수가 데리고 있어요. 문도 입장에서 삼촌이 선을 넘었다고 화를 내는데 정작 선을 먼저 넘은 건 문도예요. 트럭으로 달수와 설이를 친 사람이 문도잖아요. 세계가 리조트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해요. 문도 소굴로 들어가서 안에서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설이가 남겠다고 했어요. 이현이 혼자 버티다 무너졌던 그 구도와 달리 이번엔 둘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300년 전에 따로여서 졌어요. 이번엔 같이라서 이기는 거예요. 13회가 진짜 기다려집니다. 장면 뒤에 숨은 진심 무비세였습니다.